쿠르드 민병대 이동, 이란 지상전 개시. 뉴스 속보입니다. 자, 지상 최대의 이 전투력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쿠르드 민병대가 지상에서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속보 자막 있습니까? 자, 속보부터 주세요. 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쿠르드족과 접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보도가 있은 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지상에서도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뜻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했었는데 일단 미군 지상 병력보다는 가까이 있는 쿠르드족의 병력이 지상에서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데 전쟁의 국면이 달라졌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수니파와 시아파, 이슬람의 해묵은 1400년 이 종교 갈등의 지점도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또 다른 국면이 게시된 겁니다. 자, 지상전 개시 소식 함께 보시죠. 쿠르드족 수천 명 이란 진입해 지상전에 착수했다. 쿠르드족 반군 관계자들, 미국이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쿠르드 지도자들과 실제로 통화했다. 쿠르드족 무장 세력 지원 계획에 동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 미국은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성훈 원장님, 예. 지상전이 개시됐다라는 게 일단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지상전이 시작됐다는 거. 그런데 미군의 지상 병력이 투입되기 전에 인근에 있는 엄청난 전투력을 갖고 있는 ISIS와 전쟁할 때 쿠르드족 민병대의 전투력은 엄청난 실력이었잖아요. 전투 민족, 쿠르드족이 이란을 먼저 침공했다라는 데에 또 중요한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지금 두 가지 사실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미군 병력은 안 들어간다는 네네. 겁니다. 지금 공중 폭격을 통해서 이란의 대부분의 시설을 파괴를 했어요. 이란의 150개 도시 이상의 500개 목표물 이상을 2,000발 이상의 미사일과 폭탄을 쏟아 부어가지고 다 초토화를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종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상군이 안 들어가면은. 네네. 근데 미군은 못 들어가니까 지금 그동안 미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던 쿠르드 민병대가 들어가도록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공작을 한 거죠. 며칠 전부터 CIA가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었고 주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 쿠르드 지도자들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아마 거기서 여러 가지 딜이 있었겠죠. 들어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가 뭐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텐데 쿠르드족은 그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 쪽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살고 있는 소수 민족입니다. 예. 저 민족이 지금 수건이 바로 자기네들만의 그 독립국가를 만드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워낙 더 민족 자체가 좀 강하고 예. 잠재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주변국들에서 이렇게 치여서 살고 당하고 이런 아주 슬픈 민족이에요. 특히 지금 쿠르드 민병대 같은 경우는 터키 정부로부터는 테러리스트 테러 집단으로 지금 인정될 정도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과 전쟁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쿠르드족의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미국과 동맹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줬는데 그때도 조건은 사실 쿠르드족만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거였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서 쿠르드족이 배신당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관계가 좀 소원해지다가 이라크 지금 이란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당장 그 병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쿠르드족을 다시 불러들이게 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상군이 미군은 아니지만 미국과 사실상 군사적인 어느 정도의 동맹 관계를 구축했던 쿠르드족이 진입했다는 얘기는 미국을 대신해서 진입한 것이고 이거는 지금 이란 전쟁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이제 바뀌어진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상군이 진입하게 되면은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 일단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80년대에 이라크하고 이란이 8년 전쟁을 했습니다. 이란의 그 신정 체제가 들어서자마자 이라크가 이제 전쟁을 개시해가지고 물론 이라크 뒤에는 미국이 있었죠. 후세인 정권을 미국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8년 전쟁을 하면서 이란도 초토화되고 이라크도 초토화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전쟁의 양상이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네. 하는 그런 그 우려도 지금 제기가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전승원 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사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미군의 지상 병력보다 앞서서 혹은 대신해서 쿠르드족이 지상 공격을 개시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온 거고 쿠르드족은 사실은 이슬람 내에서 이 종교 계파로 보면 수니파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반대되는 이란의 사실은 지도부는 시아파, 수니파와 시아파의 엄청난 이 갈등도 사실은 지금 이 장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중요한 팩트입니다. 먼저 그전 이제 쿠르드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전 세계 쿠르드족은 국가가 없는 민족 가운데 가장 큰 민족입니다. 단위가 제일 크죠. 네, 인구가 한 3천만에서 4,500만 명인데 이란 인구의 약 10%인 900만 명이 쿠르드족입니다. 그런데 이란에 반대해서 민병대가 이라크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민병대 수천 명이 이란인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국가는 내셔널리티는 이란인데 그들이 지금 이란으로 지금 돌아가서 공격을 지금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쿠르드족이 진입했다는 건 단순히 쿠르드족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미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미군은 이제 미군의 지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 능력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적의 목표물을 미리 탐지해낼 수 있는 능력인데 그건 미국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쿠르드족만 보낼 수는 없다. 그럼요. 쿠르드족 뒤에서 작전 지휘는 미군이 할 겁니다. 아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모든 정보 그러니까 공중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우크라이나군에 미군이 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수행을 할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쿠르드족이 단순히 쿠르드족 뭐 민병대 몇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의 지휘하에 들어가 있는 쿠르드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방금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수니파 시아파의 갈등이 이 전쟁의 또 핵심 요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란이 걸프만에 있는 국가들을 뭐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카타르, 오만, UAE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걸프만 국가연합,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걸프만 국가연합의 소속 국가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수니파의 핵심들이죠. 쿠르드와 같다.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은 아랍대 유럽의 갈등보다 훨씬 심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동 내에서의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은 주도권 패권 싸움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 이른바 걸프만 연합 국가들을 이란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무차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제 참여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전쟁의 양상은 또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전쟁은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전쟁으로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쿠르드족 민병대까지 확대되면서 전쟁의 양상은 훨씬 복잡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바로 그 지점과 관련해서 전승원 원장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1400년 전 역사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이슬람 내의 이 계파 갈등.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한 어떤 종파 갈등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어떤 전투의 역사도 좀 같이 하고 있고 서로 이제 죽고 죽이는 어떤 그런 역사를 아픔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방금 안영환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우디 또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렇게 이 수니파 벨트 거기에 이제 쿠르드족도 수니파란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시아파, 이에 반대되는 시아파는 이란, 시리아, 이라크 이렇게 돼서 지금 중동 전쟁 양상으로 비화되는 걸 걱정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혼란스러운 게 이란이 이제 시아파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지금 이란 내에서도 이제 쿠르드족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쿠르드족이 그 이란을 침공해서 들어왔을 때 그 이란에 있는 이란 국적을 가진 쿠르드족들이 과연 그 대응해서 싸울까?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저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수니파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군사 동맹까지 맺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시아파 그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가장 많은 시아파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란 외에는 파키스탄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지금 이란이 공격받으니까 지금 미국 대사관 몰려가가지고 데모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죽으면서까지. 그러니까 이게 시아파, 수니파의 어떤 갈등으로 이제 딱 부도가 짜여지는 건 맞지만 이게 두부 못 잘라듯이 쫙 그대로 잘라지는 게 아니고 상당히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섞여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쿠르드족이라는 막강한 하나의 민족이 나라는 없는 민족이지만 독립국가를 세우려는 민족이 이쪽하고도 협력하고 저쪽하고도 협력하고 하면서 독립국가를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지금 움직이는 민족입니다. 저 민족이 이제 또 이 전쟁판에 들어가서 하나의 그 키팩터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튈 줄을 모르는 거고요.
지금 그 우리 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걸프 연안의 그 순위파 국가들이 지금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사우디와 카타르도 네, 우리 자유권 행사할 수 공격받죠. 있다 이러고 있거든요. 받으니까 이제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뭐 군사적으로도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 대응이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대응은 아닌 겁니다. 아직은. 지금 날아오는 미사일 맞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차원에서 머물고 있지. 아, 이란이 우리를 공격했으니까 아, 우리 걸프만도 동맹군 경성해가지고 이란을 치자. 이거는 아니고 거기까지 가기에는 이 전쟁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은 기독교 세력이기 때문에 저 대부분의 이란 중동 국가들이 이게 기독교 세력으로부터 우리 이슬람이 공격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 전쟁이 지금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중동에서 저렇게 한번 내전 비슷하게 내부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몇 년씩 갑니다. 시리아 내전도 벌써 2010년대 초부터 해서 10년 넘게 끌어오다가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이게 일단 전쟁 이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 거는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 경제 정책이라든가 대중동 정책도 좀 다시 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가운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잠수함이 적국의 군함을 격침시켰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국방부 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Instead, it was sunk by a torpedo. Quiet death. The first sinking of an enemy ship by a torpedo since World War II. 자, 미국은 이 국방부를 전쟁부로 이름을 바꿨죠. Department of War로 바꿨죠. 그래서 현재는 전쟁부 장관이 더 정확한 호칭 같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발언했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어뢰로 격침한 겁니다. 자, 이 사건도 간단치 않아요. 이란의 전함을 침몰시켰다라고 밝혔어요. 공식적으로 밝힌 거예요. 스리랑카 인근 해상에서 이란의 전함, 전투함이 침몰을 했습니다. 미국 잠수정은 어뢰를 쏜 거예요. 전성 원장님. 네. 사실은 미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번 이 전투, 이 전쟁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란 해군 전력의 괴멸이잖아요. 네. 그 연장선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이란 해군 전력 괴멸이 중요한 목표였죠. 그 이유는 이제 이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해군을 공격을 했는데 전쟁 초기에 이란 함정이 한 9척 정도가 폭파됐습니다. 공중 공격을 통해서. 근데 저 함정은 그런 거를 예상하고 일단은 공해상으로 빠져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스리랑카 앞바다에서 정박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잠수함이 그걸 알고 어뢰로 공격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전쟁 양상을 보면은 잠수함에서 뭐 해군 함정을 공격한 거는 많이 있지만 잠수함에서 어뢰를 사용해서 공격한 적은 거의 없어요. 지금 보도에서 나오듯이 특히 미국이.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로서는 기억이 생생하죠. 2011년도에 북한의 소형 잠수정이 천안함을 폭침할 때 예. 바로 그 어뢰 두 발을 사용해서 우리 천안함이 폭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잠수함의 어뢰를 동원한 이런 그 공격도 사실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새롭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백악관에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탄약과 무기는 충분하고 세계가 모르는 비축량이 있다라고 자신감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As you know, under this president, we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our defense budget, which is a good thing for the United States, for our national security, and for protecting our homeland. With respect to munitions, ammunition, weapon stockpile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more than enough capability to not only successfully execute Operation Epic Fury, but to go much further. And we have weapon stockpiles in places that many people in this world don't even know about. 문제는 이란이 전 세계의 물류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란 혁명 수비대에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 무시한 10척 이상의 유조선 공격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동 내에 군사경제 인프라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에 위치한 미군 기지 대사관 등 500곳 이상 타격, 700대 이상의 드론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문제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내용인데 전성 원장님,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지배력 되찾아 오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미 해군이 직접 호위하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이 지점이 굉장한 어떤 격전지가 될 가능성도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많죠. 예. 사실 그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더라도 저 지역에서 여러 반군들이 이제 그 유조선을 납치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동명부대라든가 이런 그 부대가 가가지고 해적들로부터 이제 그 상선이 그 공격당하는 걸 막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유조선이 그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미국뿐만 아니고 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나라의 서방 국가들이 같이 연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게 단순히 미국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일본, 중국 모든 나라들이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입이 한 30%를 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세계 경제에 이제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럼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막아내고 물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동맹국들이 연합을 하자라고 미국이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전쟁이 장기화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요청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우리 정부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걸프 연안에 위치한 이 동맹국들은 이란으로부터 이 무차별적인 보복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이죠. 화났습니다. 이란이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걸프국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참전한 UAE 800개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 적극적인 방어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사우디도 이란 공격에 보복 군사 행동 가능성이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도 자위권이 있다라며 참전 여부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 이란 모든 레드라인 넘어섰다. 카타르도 지금 열받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 시달리는 걸프국, 이렇게 보면 공교롭게 앞서 얘기했던 순위파 국가들에게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있겠다, 시아파 수지파 갈등 문제도 있겠다. 더군다나 이 중동에 있는 걸프국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이란의 미사일을 막아내고 있거든요. 여차하면 이란에게 군사작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아킬레스건은 해수 담수화 시설이다. 프랑스 외교 전문지 르그랑 꽁티넹, 식수가 걸프 지역 국가들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이란이 해수 담수화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한다면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이 해수 담수화 시설의 의존도 쿠웨이트 90%, 사우디 70%, 오만 86, UAE 42%에 달합니다. 이란이 이거 건들면 이판사판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안영환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이란과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기본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란은 걸프국 연안 국가, 걸프만 연안 국가들을 공격함으로써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미국에게 야 그만 좀 해라, 야 전 세계 경제 이대로 망가뜨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전선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란의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걸프만 연안 국가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전쟁 상황 플러스 종교적인 순위파와 시아파의 갈등 문제가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공격을 받는다면 국내 여론이 좀 악화가 됩니다. 특히 지금 이란이 공격하는 지역들은 미군 군사 기지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묘하게 다 순위파 국가들이에요. 예. 게다가 지금 사우디를 공격했단 말입니다. 그 사우디라는 것은 이란과의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적대적인 국가입니다. 아주 중동에서의 맹주를 서로 노리는 그런 패권 국가를 노리는 국가 간의 경쟁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그 국가들을 공격했다? 사우디의 공군이 뜰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는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아랍에미리트의 미사일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아마 부추길 수도 있겠죠. 아까 그런데 이제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 양상이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 대 기독교 국가,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양상이냐, 수니파 대 시아파, 아니면 시아파 대 기타 국가의 전선 양상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사이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슬람과 이 도쿄 전쟁으로 이란이 몰고 가는 것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는 게 유리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는 이란이 지금 상당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마구잡이 공격하고 지금 이란의 그 민병대가 혁명수비대죠.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간 모든 유조선을 공격하겠다. 모든 이런 게 만약 중국 배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마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 이란 편을 쉽게 중국도 지금 들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유화적인 중국 외교부의 그 대변인의 이야기는 이란을 또 미국을 공격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란을 편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무자비한 공격 자체가 세계 여론에 이란에 유리하게 갈 것 같지는 않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또 이 중동에서 들려온 뉴스 속보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